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됐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2주 만에 델타 변이가 2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까지 정한 성인 70%의 최소 1회 접종이란 목표가 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성인 70% 접종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하는 문제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과 고객들에 대해 뉴욕 등 대형 사무실 출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휴스턴의 한 병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153명의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 사직시켰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달로 만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건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주도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산 세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330만여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80만여 명의 주민들은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솔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어제 가솔린 평균 가격이 2015년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7월 2일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베니스비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베니스비치에 있는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 앞으로 쉘터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전국적으로 총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기 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의 토네이도 강타로 최소 8명이 부상하고 200여 채의 가옥이 파손됐습니다. 이 풍속 110마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에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 논란과 장모 사건 선고 등의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숙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즈에게 103대 104로 역전패당했습니다. 2연패를 당한 클리퍼스는 3차전부터 스테이플 센터로 돌아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다저스의 선발 커쇼에게 시즌 5호 홈런으로 결승 타점을 뽑아내면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면서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단 델타 변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6월 말로
완료될 예정이었는데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2일 세입자의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처가 9월 말로 연장되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수순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슐라킬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그 누구도 홈리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전면 개방됐다고 해서 바로 퇴거 유예 조처를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으로 보고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납된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 겹치지 않게 하면서 주정부의 구제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돕는 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주정부가 밀린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겠다고는 나섰지만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 세입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정부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절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갭을 막아주기 위해 카운티 정부가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캐서린 바저 슈퍼바이저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계속 연장되면서 렌트비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지만 건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정부의 렌트비 보조금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거 유예 조처를 조건부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이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당국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웹사이트를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웹사이트에 이름과 생년월일, 백신 접종 당시 기재했던 휴대폰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 주정부의 공식 기록과 일치하게 될 때 신청자에 대한 백신 기록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류 발생으로 현재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접종자가 작성한 정보를 당시 접종소의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건국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차 접종 후 백신 접종 카드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접종 카드 분실이나 사본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접종 당시 접종소에 연락해 볼 것을 권고했고 또 가주공공보건국 면역정보 시스템에 연락해 볼 것과 백신 접종 정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백신 접종 카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소에 문의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1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성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 젊은 층,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하는 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이 목표에 대해 CNN은 하루 최대 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최근 30만 명대까지 떨어져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잘해야 6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 접종은 다음 달 말에야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성인의 1차 접종률 65%, 65세 이상 성인의 87%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겁니다.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18 to 26, although any age of an unvaccinated person is someone we need to get vaccinated as we concentrate on the younger. 백악관 대응팀은 특히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변이 확대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ever, with the Delta variant now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infecting younger people worldwide,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y get vaccinated. 이에 따라 주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DC가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서는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교육하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국의 한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어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분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 6천여 명 모두에게 코로나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들은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의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는 병원의 노력이고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끝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어제 내보낸 것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지금 전 세계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또 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플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YTN입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가 22건 보고됨에 따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새 변이 환자는 마하라슈트라를 비롯해 케랄라, 마디아 프라데시 등 3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가 허파세포와 결합력이 더 강하고 단일 클론의 항체 반응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각 주 정부에 검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 방역과 제한 조치가 꽤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신 재고가 부족해 곧 접종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지만 백신 부족이 심각해 성인 인구의 5.5%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5일부터 2주간 연구를 위해 떼어낸 배양 조직의 20.6%가 델타 변이였다며 2주 만에 2배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델타 변이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Good news, our vaccines are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델타 변이가 몇 달 뒤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LA 한인회가 7월 2일 2차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9일에 진행된 행사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의 2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1차 접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7월 2일 오전 9시 시작되며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LA 통합교육위원회가 다음 학년도를 위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200억 달러인데요. 팬데믹 구호기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인 세금 수입, 이 두 요인들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몇 달 사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애프터스쿨이나 썸머 프로그램에 추가 고용되는 직원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고용은 영구적으로 그러나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 말에 물러나는 LA 통합교육부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사각지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는 가벼운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고 목요일 내일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56도, 해안 지역은 69도, 6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간간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거알라 소식입니다. LA 동부 폰타나 지역입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시에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어젯밤에 발생한 총격 사건 수습을 위해서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도 통제돼 있습니다. 다만 이스트와 웨스트 방향 모두 차단됐었다가 6시경부터 웨스트 방향은 다행히 오픈된 상태입니다. LA 동부 폰타나 지역 10번 이스트 선상 시에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현재 차단돼 있습니다. 다음은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라스에네가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710번 사우스 선상에서 10번 프리웨이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여파로 미국행이 좌절됐던 망명 신청자들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 때문에 심사장에 나오지 못해 망명 신청이 기각됐거나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재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AP통신은 국토안보부 측의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들의 신청을 오늘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뒤집기 일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심사 당일 출석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치안이 불안한 국경 지역을 다시 건너게 한 만큼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망명 신청자 약 7만 명이 멕시코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망명 신청자를 위험에 노출하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조처란 비판을 제기했었습니다. 심사장에 나오지 않아 망명이 거부된 이들 중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납치됐던 것으로 AP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오늘부터 망명 신청이 거부됐던 또는 허가가 보류됐던 이들의 신청을 오늘부터 다시 받습니다.
도살장의 소들이 집단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저녁 7시 36분경 피코 리베라 지역의 한 도살장에서 집단 탈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려있는 틈을 타 소 40마리가 밖으로 나갔고 셰리프 경관들이 수십여 마리의 소들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마리 가운데 2마리가 부족한 38마리가 다시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셰리프 경찰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사살된 소는 도살장을 나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4명의 가족들을 위협하다 모두 땅에 쓰러지게 됐고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 경관들 가운데 1명이 이 가족을 위협한 소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마리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기간 동안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별도 회담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열리는 G20 장관회의 기간 동안에 양국의 외교 장관 회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중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지구 온난화가 대규모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온난화와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코로나 다음에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대규모 사망의 원인이 될 개연성을 보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0.4도씨, 즉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정도 오를 경우 지구 인구의 14%가 5년마다 최소 한 차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된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대도시에서 폭염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공공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경찰 및 연방사법집행기관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결성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등으로부터 한인 사회를 지키기 위한 치안, 안전 문제 대처에 나섰습니다. 한인 경찰과 치안기관 관계자들의 연합체인 한미치안협회 결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 공공안전을 위한 한인 사법집행기관 네트워킹 비영리단체 세이프티라인이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 세이프티라인의 자넷 버트 임시회장은 아시안 증오범죄가 나날이 퍼져나가는 현실 속에 한인 커뮤니티 치안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게 됐다며 세이프티라인은 사법집행기관에 소속된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네트워킹 단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이프티라인은 경찰 및 연방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요원들을 주기적으로 웨비나에 초대해 한인 사회와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향후 한인들이 치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연락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지난 21일 LA와 롱비치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 화물들에 대한 급습 단속을 펼쳐 신발, 의류, 섬유, 제약까지 모두 127만 달러 상당의 위조 제품 5만 7천여 점을 적발해냈습니다. CBP가 적발한 제품들에는 크리스찬 디올과 벌사치, 구찌, 지방시,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를 사칭한 의류와 핸드백 위조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나이키 에어 등의 짝퉁 신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짝퉁 제품도 47,490정이나 발견됐습니다. CBP는 이날 적발돼 압류된 제품들 시가가 127만 9,782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소비자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이 초국적인 밀수 범죄 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국에서 4,700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가주에서는 33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5일 사이 이렇게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장거리 여행자 전망치 330만여 명은 지난해 비해서 46%가 증가한 것이고 280만여 명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솔린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어 LA 카운티의 경우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트리플A와 유가 정보 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 현재 갤런당 4달러 25센트 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7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서 6년 만에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남가주 지역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은 고유가 추세와 함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휴가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가솔린 세금이 또 오르게 돼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모기지 시장에서 비은행 대출업체의 비중이 70%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비은행 대출업체가 지난해 실행된 주택대출의 68.1%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 30년 모기지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원격 근무 확산으로 주거지 이동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해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DQ뉴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 중간가는 1년 전보다 무려 24.7%가 뛰어 올랐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도 1년 전보다 큰 폭 올랐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77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25%가 뛰었고 매매 건수는 117%가 뛰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89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9.3% 올랐고 매매 건수는 113.4%가 뛰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72만 5천 달러로 22.9%가 올랐고 매매 건수는 81.7%가 뛰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43만 2천 달러로 16.8% 올랐고 매매 건수는 61%가 뛰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70만 1,500달러로 20.9% 오르고 매매 건수는 128.7%가 올랐습니다. 베니스 비치 오션 프론트 워크의 노숙자들에게 영구 숙소가 마련됩니다. 마이크 본인 11주구 LA 시의원이 22일 다음 주부터 베니스 비치 오션 프론트 워크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에게 퍼머넌트 하우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 시의원은 홈리스로 인한 베니스 비치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홈리스들에게 영구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션프런트 워크 내 홈리스들에게 쉘터를 제공하는 과정은 대략 6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주마다 아웃리치 팀이 오션프런트 워크를 섹션별로 돌아가며 홈리스 쉘터 마련을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홈리스들이 기거해온 베니스 해변 내 오션프런트 워크 소독 작업도 이뤄집니다. 올 들어 LA 시내 총기 사건,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22일 올 들어 LA 시내 총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5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기 사건 피해자 434명에서 올해는 651명으로 늘었고 매주 평균 27명의 총기 사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올해는 16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129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LA 시내 전반적인 폭력 범죄는 올 들어 4.3% 늘어났습니다. 살인 사건 체포는 51%, 무기 소지 체포는 83%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성폭행과 강도 건수는 줄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열렸던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타이틀 스폰서인 뱅크 오브 호프가 우승자를 맞춰라
진행했던 이 온라인 경품 이벤트 당첨자가 확정됐습니다. 이 우승자를 맞춰라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일리노이, 엘레바마, 네바다 등 9개 주에 총 5,700여 명이 참여했고 이 중 8명이 최종 우승 선수를 마쳤습니다. 추첨을 통해 그랜드상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돌아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집안의 가전제품을 모두 LG 시그니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등상으로는 카우나 최고급 마사지 체어가, 2등상은 라스베가스 게이터웨이 2인 패키지가 상품으로 증정됐습니다. 이벤트 참여자 중 80%가 한국 선수 우승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박인비 선수가 1,309표를 얻어서, 그리고 고진영 선수가 816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2018년 밴쿠버 오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바 있고 고진영 선수는 2019년 밴쿠버 오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박인영 부행장은 내년 LPGA 매치 플레이에서도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이어주는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자금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중단됐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8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일시 중단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공사를 전담하는 브라이라이트 회사 측은 지난달 연방의회 미팅에 출석해서 의원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라이트 측은 빅터빌과 라스베가스 고속철도를 먼저 완공하고 그 다음 LA와 라스베가스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온라인 해외 송금 서비스 기업 와이어발리가 개인에 이어서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와이어발리 비즈니스는 가입과 거래가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요. 건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가 회당 10달러 미만이란 점에서 기존의 송금 서비스에 비해서 우수한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와이어발리는 6월 현재 신규 등록을 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2021년 연말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이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이어발리는 2016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없는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 북미에서만 고객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혁신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으면서 2021년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이곳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28일 월요일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와이어발리와 공동으로 국제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 설명회 겸 서비스 체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 제한된 사업주들을 초대해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참석자들에게는 1년 송금 수수료 면제, 환율 30% 우대, 그리고 사은품과 점심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약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에서 와이어발리 참여 이벤트 배너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을 토네이도가 강타해서 최소 8명이 부상하고 200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브라이언과 K 보우먼 부부는 일요일 밤 토네이도가 갑자기 강타했을 때 미시간 리가의 자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은 집 앞쪽의 침실에 있었고 K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토네이도가 집을 덮쳤습니다. As soon as I started pulling things out of the fridge, there was just that feeling that you're going to be sucked in. 보우먼 씨는 굉음과 충돌음을 들었지만 숨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집이 없어진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안타까워합니다. It's definitely a shock, you know. It's like we're not here. You know, this is a story, a movie on TV.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EF1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최소 5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86에서 110마일이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와 폭풍은 남동진하며 인디애나주 사우스 헤이븐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지역 행정당국은 각 가정을 돌며 거주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훼손된 도로와 건물, 설비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뉴욕시가 미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쉬운 곳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1,100만 예산을 투입하고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예비 사업주의 궁금증을 48시간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혜택이 더 대폭 커지게 됩니다. 지난 20일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 지도부는 홈스테드 리베이트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21-22 회계연도의 주정부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지난해 사망한 한인 정치인 고 윤여태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의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과 동상이 건립됩니다. 저지시티 시의회는 윤 의원의 지역구이자 생전의 활동 무대였던 센트럴 애비뉴 선상에 추모를 위한 10,000 스퀘어피트 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또 한인 정치인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공원이 조성되는 것 뉴욕 뉴저지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투표가 어제 뉴욕시 일원에서 치러진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선두로 달렸던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류 양이 4위에 그쳤습니다. 앤드류 양은 어젯밤 패배를 인정하면서 경선 완주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볼티모어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사태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스캇 시장은 메릴랜드 주정부의 완화 방침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고수해왔던 볼티모어가 주정부 해제 방침에 따라 비상사태를 7월 1일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올 여름 서머스쿨 등록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몬트의 경우 여름학교 등록 학생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고 산타클라라 통합교육구도 역시 비슷한 급증 현상을 보였습니다. 팔로알토 통합교육구는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올해 서머 프로그램 규모를 3배가량 확대해서 교육구 사상 최다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호세 시의회가 논란이 많았던 포괄적인 10포인트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길로이 갈릭 페스티벌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만들어져 논의 중이던 법안은 산호세 경전철 차량기지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발생 3주 만에 통과됐습니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문제 총기 규제안 통과를 위해서 시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총기 규제안은 총기를 구입할 때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 보관해야 하는 등 어느 도시에도 없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입니다. 시애틀의 관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애틀 관광업계에 따르면 6월 들어서 시애틀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 시애틀의 상징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과 스타벅스 1호점 등에는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북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관계자는 현재 시애틀 다운타운과 워터프론트 등을 걷는 인파가 예상보다 24%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외지인들이 시애틀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교육구 산하 일부 장애 학생들이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대면 수업과 건강관리 혜택을 교육구 측이 보존하라고 주정부 교육감시실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장애 학생들에게 1년간 방과 후 개인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적으로 취약한 학생 11명의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보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하와이의 2021년도 홈리시 시설에 입주한 인구가 1,853명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트너스 인케어 로라 딜런 전무는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서 홈리스 시설의 실사용 면적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즈와의 서부조 파이널 컨퍼런스 결승 2차전에서 104대 103으로 패했습니다. 1점 차로 패했는데요. 어제 역적, 잘하고도 욕먹고 있는 폴 조지죠. 103대 10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폴 조지가 자유투 2개를 모두 실패합니다. 폴 조지의 자유투 성공률은 80% 이상, 항상 자유투 성공률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85% 이상인데요. 어제는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50%였습니다. 그걸 노렸던 피닉스 선수가 폴 조지에게 자유투 작전을 했고 폴 조지는 보기 좋게 2개 실패를 했고 102대 103으로 뒤지고 있던 피닉스 선수가 마지막 1초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 위닝샷, 그것도 엘리웁 덩크슛을 성공시키면서 104대 103 극적인 승리로 서부 컨퍼런스 결승 2연승을 달렸습니다. 11년 만에 서부 결승에 진출한 피닉스는 홈팬들 앞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3, 4차전 이제 스테이플 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클리퍼스 팬들은 스테이플 센터로까지만 와라, 우리가 응원으로 역전시켜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다저스의 간판인 커쇼를 상대로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손가락 부상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대0을 앞서던 5회 대타로 등장한 김하성이 다저스 투수 커쇼의 특기 커브를 힘껏 받아칩니다. 점수차를 벌리는 시즌 5호 솔로 홈런. 전날 수비 도중 손가락을 다쳐 선발에서 빠졌던 김하성은 검사 결과 이상 없는 몸 상태를 과시했고 샌디에고가 결국 3대2 한 점 차로 승리하면서 김하성의 한 방은 팀 승리의 쐐기포가 됐습니다. 보스턴전에서 역시 대타로 나온 최지만은 플라이로 아웃됐고 템파베이는 7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이물질 수시 검문으로 1회와 3회 두 번이나 검사를 받았던 워싱턴의 베테랑 투수 맥스 슈어저. 호투를 이어가던 4회 이번에는 모자를 던진 뒤 아예 바지 벨트까지 풀어젖힙니다. 상대팀 필라델피아 지라디 감독이 심판들에게 재검사를 요청해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You could have a guy throwing a no-hitter and a manager could come out and have him checked in the ninth inning. Yeah, and there goes your pace of play. 슈어저는 공수 교대 때 지라디를 향해 글러브와 모자를 다시 보여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고 언성을 높이며 벤치를 박차고 나온 지라디는 결국 경기 방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3국의 불시 이물질 검사 실시 이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는 팀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서본국입니다. 중국의 수영 스타 수냥이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가 수냥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를 내렸는데요. 자격 정지 기간은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됩니다. 자격 정지 기간이 애초 8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1991년생인 수냥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그가 선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수냥은 2018년 도핑 검사 샘플을 취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 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 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선수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오는 7월 23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유관정으로 열기로 한 일본 대회조직위원회가 경기장 안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중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방역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 스폰서 기업인 아사히 맥주를 배려해서 경기장 안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자 이 경기장에서의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중국도 우주 굴기에 나서면서 우주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옷 보통 6개월, 1년씩 입습니다. 뭐 오래 있는 사람들은 2, 3년씩 있잖아요. 옷 빨래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속옷부터 운동복까지 모두 더러워질 때까지 입고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 옷들은 모아두었다가 다른 쓰레기와 함께 폐기용 화물선에 실어서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 화물선 공간이 빠듯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데다가 폐기되는 옷의 양이 적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데 타이드 세제 회사죠. 이 프록터 앤 갬블 P&G 회사의 타이드입니다. 타이드가 우주인용 세제를 개발해서 실험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